안녕하세요. 다이어트를 주제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록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주제로 유튜브를 찍게 된 계기는요. 제가 지금 인생에서 최대 몸무게를 찍고 있어요. 이따가 제가 공개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를 할 필요성을 느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적은 적이 없어요. 대부분 이런 주제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과 마찬가지로 인생의 최대, 인생의 평생 숙제. 예, 이게 다이어트거든요. 저도 워낙 살이 잘 찌는 체질이고 빼려면 이게 잘 빠지는 체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평생의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막 유튜브 이런 걸 많이 접해 봤잖아요. 그리고 뭐 TV라던가 어떤 글 이런 매체로도. 근데 일단 그런 매체에서의 대부분은 운동을 업으로 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뭐 대부분 헬스 트레이너인데 10kg 막 20kg 단기간에 쫙 찌는 거죠. 운동 안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고 나서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옛날부터 들었었는데 운동하던 사람은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전직 운동 선수 몸이 기억하고 운동에서 발달돼서 어떤 근육이 있기 때문에 몸이 그걸 기억한대요. 그래서 운동 안 하다가 뭐 살이 찌든 말든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냥 아예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생살로 찌운 똑같은 몸무게의 사람보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치 그 몸무게에 도달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살찌운 사람들을 TV 이런 데서 보시면은 와 진짜 저 정도로 운동하기가 힘든 걸까? 아니면 그냥 의지박약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운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무조건 나은 거죠. 왜냐면 최소한 자신의 근육 이런 게 좀 퇴화가 돼서 운동을 못할지언정 참을성만큼은 최소한 그분들보다는 세기 때문이에요. 그만한 고강도 훈련도 했었고 어떤 자극 이런 거를 계속 견뎌온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은 별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아 그냥 저런 방법이 있구나. 근데 어떤 방법? 운동했던 사람들이 살이 쪘을 때 되돌아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됐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 급으로 뭔가 몸이 좋아졌던 적도 몸무게가 적어졌던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나랑 다른 사람이다 라는 이런 벽을 일단 두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벽이 없더라도 나중에 핑계거리를 만들면서 그 벽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체 같은 걸 접할 때 가장 나와 비슷한 환경 그리고 비슷한 체형, 몸무게 이런 걸 가진 사람을 찾게 되고 그 사람에게 더 흥미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랑 가장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니까 저 사람 거를 따라하면 다른 것보단 효과가 좋겠구나 라는 거죠. 똑같아요. 뭐 살찐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날로 살 빼먹을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뭐 흔히 보통 대표적인 게 걸어서 40분 이상부터 뭐 체지방이 빠진다. 그래서 막 주간을 걷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보다는 절대적인 다이어트 효과는 20분 뛰는 게 훨씬 효과적인 거. 예, 그런 건데 왜 걷냐? 덜 힘들게, 더 효과적으로 살 빼려고. 근데 그런 절대적으로 빠지는 양 똑같은 시간 또는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이 빠지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편하다는 그 이유로 그런 걸 택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저같이 이렇게 살쪄 있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힘들고 덜 노력을 해서 살을 쫙 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도 이렇게 유행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뭐 살쪄 있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어쩌다 보니 정리를 하게 됐네요. 그래서 저도 저와 가장 비슷한 조건, 가장 비슷한 환경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살을 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매번 유튜브를 이렇게 올린다는 어떤 책임감. 근데 올렸을 때 막 살쪄 있으면 당연히 그것도 어떤 하나의 시행착오 중에 하나겠지만, 살쪄 있으면 안 된다는 어떤 생각을 한 번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평소에 유튜브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제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집에 체지방계가 있어요. 어플이랑 연동되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좀 다이어트에 여러 방면으로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여기에도 발 담그고 저기에도 발 담그고 하셨던 분들은 알만한 뭐 기기 또는 어플인데, 저는 그걸 이용해서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촬영하는 날짜는 11월 25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24일. 근데 영상을 하루 늦게 찍은 이유는 토요일날 찍었는데 편집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제가 백업분을 안 만들어놔가지고 영상이 좀 많이 뒤틀려가지고 늦게까지 하다가 실패인 상태로 잠들고 일어나자마자 이제 좀 제정신이 된 상태로, 목은 아직 멀쩡하지가 않지만 이렇게 또 다시 찍게 됐습니다. 그 어플을 통해서 일단 어제, 그러니까 11월 24일 7시, 아침 7시에 그 결과물을 냈어요. 그거를 보면요. 체중은 110.9. 예. 제가 원래 가장 최고 몸무게를 110kg를 찍었는데 0.9kg? 뭐 아침에 공복 상태니까 순수한 살일 것 같아요. 화장실도 당연히 다녀왔었고, 110.9kg 중에 근육량 43.5kg, 그리고 체지방량 34.4kg, 체지방률은 31%고요. BMI는 31.2네요. 내장지방 레벨 15레벨. 이게 내장지방 레벨은 전체가 몇 레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출력된 것만 제가 읽어서, 요 어플에는 뭐 몇 번째로 적다, 몇 번째로 적다 이렇게 나타내지만, 저는 많다로 다시 변환해서 말씀드리면, 저랑 같은 성별, 같은 나이대, 그리고 같은 신장을 가진 사람들 중, 저는 체중이 6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골격근은, 그러니까 근육량이죠. 근육량은 50번째로 많고요. 체지방이 68번째로 많네요. 이게 좀 의외예요. 42번째로 적다 그래서 58번째로 많네요. 네, 58번째로 많고요. 근데 이거 또 의외예요. 근육은 50번째로 많아서, 그런데 지방은 58번째로, 지방이 적은 편이에요. 신기하네. 다른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근육량이랑 뭐가 더 있는 거야? BMI는 49번째로 많고요. 이건 좀 근육량이랑 비슷하네요. 어차피 몸무게하고 그 키로 따지는 거에 되지만, BMI가 내장지방 레벨이 장난이 아니에요. 내장지방 레벨은 3번째로 많답니다. 결국 제 사이들은 다 술살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한 게, 제 술살이 진짜 쪄요. 솔직히 술살이라고 하기보다 안주살이죠. 네, 제 몸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2022예요. 뭐 이거는 몸무게랑 비례하고, 가장 큰 건 근육량이랑 비례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몸무게가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 몸뚱이, 이 몸무게를 버틸려면 뭐 근육도 조금 더 발달이 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 생활 패턴, 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평일에 출근을 7시까지 해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면 6시, 늦게 일어나면 6시 반, 직장이 가깝거든요. 이렇고요. 퇴근을 6시라고 돼 있지만 7시에 합니다. 보통. 빨라야. 야근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겠죠, 당연히. 그런 상태고요. 업무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앉아요. 컴퓨터 앉아서 엑셀 쪽 작업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아침, 점심은 회사 식당에서 먹고, 저녁을 이제 회사 식당에서 먹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집에 와서 조금 늦게 집에 와서 먹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 먹는데, 최소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많으면 3번까지 먹어요. 근데 회사에서 밖에 나가서 먹는 식사는 술을 동반한 식사예요. 네.
그런 거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술살이 왜 찌는지 알겠죠? 그리고 한 베프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불러요. 그러면 술 진짜 자주 먹죠. 주말에는 가족이랑 외식 한 번쯤은 하려고 해요. 네, 가족의 애를 위해서. 그때는 술을 안 마셔요. 왜냐면 제가 운전해서 이렇게 모시고들 가기 때문에 대신 특식을 먹죠. 막 어제도 갈비탕에 육회 뭐 이렇게 먹었는데,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평소 생활이. 다이어트 할 때 스타일은 먹는 걸 줄이자는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 없을 뿐이지 아예 없진 않아요. 해봤자 저녁의 양을 좀 줄인다거나, 뭐 가장 심하게 하면은 저녁 안 먹은 적은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녁을 좀 줄이고요. 주말에는 아침을 거르고 즙 같은 걸로 먹어요. 집에 막 양파즙, 돼지 감자즙 이런 게 워낙 많아서 아침 차리기도 귀찮고 주말에 좀 늦잠 잘 때도 있거든요. 한 8시, 9시에 일어날 때가 있어서 조금 있으면 또 점심시간이니까 그때까지 잠깐 버티기 위한 즙, 예, 이렇게 먹는 게 저의 전부예요. 식단 조절 쪽은. 그리고 제 스타일이 원래 운동량을 늘리자는 쪽이라서 운동량은 뭐 날씨가 좀 따뜻하면은 자전거를 제가 좀 많이 타거든요. 그나마 다른 것보다 많이 타다는 거지 막 전문적으로 타시는 사람들처럼 막 100km, 200km 이렇게는 안 타는데 자전거를 타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 직장 후배 덕에 수영을 배워서 수영을 하러 가요. 수영장 좋은 데가 제 집 주변에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고요. 그리고 평소에 그 평일에는 점심시간에 보통 저희는 쉬는데 저는 운동을 좀 해요. 타바타, 맨몸 운동 있잖아요. 그걸 해서 운동하는 편이고요. 주말에는 뭐 두탕 할 수도 있고요. 많으면은. 그렇게 운동량을 늘려서 빼는 편이에요. 아마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제 스타일대로 일단은 하고 있을 텐데 하다가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또는 제가 어떤 커뮤니티 활동을 하다가 좋은 정보 알아내면은 그런 거를 당연히 적용시킬 거예요. 제가 뭐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전문적으로 막 빡세게 막 이렇게 하는 거기보다는 이렇게 살찐 사람의 마인드로서 예, 어떻게 빼고 있나 이런 거를 좀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로그 어떤 이런 느낌으로 브이로그죠 솔직히 그런 느낌으로 하려고 한 거라서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운동량을 늘려서 살을 빼려고 할 텐데 당연히 중간에 이제 뭐 댓글 이런 거 남겨주시거나 제가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얻어낸 좋은 정보 또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당연히 적용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여태까지 인생에서 가장 많이 빼본 게 110kg 딱 찍었을 때 90kg 될랑말랑 할 때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108kg를 찍었을 때 96kg까지 빼본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감량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금 110.9kg인 상태에서 93kg까지 빼는데 지금이 11월 25일이죠. 내년 2월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몸 상태? 당연히 뭐 93kg까지 빼서 어느 정도 몸 상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체지방계 이런 거에서 보면은 제 적정 체중은 옛날부터 96kg였어요. 뭐 키 이런 게 많이 변하지 않았다 보니까 96kg보다 좀 더 빼고 싶다. 96kg 그 선을 돌파하고 싶다. 이게 좀 커서 그리고 막 딸랑 95kg 됐다고 해서 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93kg까지는 돼야 안정적으로 96은 돌파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설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유튜브 솔직히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진짜 정말 뭐 방법이 너무 극단적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저도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같이 살 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열심히 저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